안녕하세요. 차명석입니다. 워닝홀딩스 한번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는 이제 정규장은 모두 마무리가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제 보합 수준으로 마무리가 됐죠. 좀 밑꼬리가 달려서 살짝 떨어질 때 분봉상에는 거의 아침 초반부터 흘러내렸다 보니까 걱정이 됐었지만 다시 한번 꼬리를 말고 올라가줬다. 어느 정도 지수를 좀 따라간 경향이 있어 보입니다. 지수도 아침에 흘러내렸다가 쓱 올라갔죠. 근데 이게 왜 그러냐? 사실 삼성전자가 그랬습니다. 삼성전자가 밑꼬리를 달았어요. 밑꼬리를 달고 다시 한번 꼬리를 말아 올라가는 흐름으로 나와줬고,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였죠. 이렇게 대형주들이 흘러내리다 보니까 지수 전반적으로 밑꼬리를 흘러내리고 다시 한번 말아 올렸다. 대다수의 종목이 이런 흐름으로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워닝홀딩스 여전히 고가놀이 해주고 있다 보니까 뭐 흐름 나쁘지 않아요. 다만 지금 투자 위험까지 넘어갈 뻔하다가 거래 사실 요날 슈팅이 났으면 거래 정지 갔었을 거예요. 근데 거래 정지는 일단 피해가는 흐름으로 가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경고 종목이잖아요. 투경 종목. 그렇다 보니까 좀 강력한 흐름은 좀 나오진 않는 것 같아요. 이 투자 경고 매매 패턴을 제가 한번 다뤄드렸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투자 경고 매매 패턴에 대해서 살짝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 기법이라고. 이거 진짜 잘 먹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다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투자 경고에 걸리면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정말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기법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워닝홀딩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워닝 로보틱스 때문에 간 거잖아요. 사실 메인 재료는 요거였어요. 근데 지금 뭔가 흐름이 바뀌고 있죠. 자, 워닝 IPS. 자, 워닝홀딩스가 워닝 IPS의 대주주이기도 합니다. 근데 지금 얘가 어마어마하게 흐름이 좋아요. 기본적으로 다른 로봇주랑은 양상이 좀 다를 수 있다. 이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제가 요거를 짚어드리는 이유가 삼성전자가 너무 좋거든요. 근데 이 워닝 IPS가 삼성전자의 매출량이 거의 50%에 가깝습니다. 이게 굉장히 핵심 포인트예요. 그래서 실제로 워닝 IPS 흐름이 너무 좋죠. 얘도 지금 역사적 신고가 돌파했어요. 자, 보세요. 최근. 그만큼 다른 로봇주와는 흐름이 다를 수 있다. 요것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댓글창도 열어놨어요. 댓글창에는 우리 워닝홀딩스의 역사적 신고가를 다시 한번 기원하는 의미에서 자, 신고가라고 한 번씩 댓글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들을 요청드리는 이유는 하나예요. 자, 유튜브 알고리즘이 좋아요, 구독, 댓글이 많이 달린 영상에는 우리 워닝홀딩스 주주분들에게 영상을 추천해 준다고 해요. 그러면 이 제 영상 보시고요. 워닝홀딩스 여전히 올라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네 라고 판단하신다면 자, 이런 고가에서 오늘 아마 밑골이 달린 이런 흐름에서 여기서 많이 털리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릴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댓글도 한 번씩 달아주시면 우리 세력들에게 절대 물량 뺏기지 말자. 자, 물량 절대 뺏기지 말자.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워닝홀딩스가 어쨌든 지금도 여전히 투자 경고 종목이에요. 자, 어제 한 번 더 올라가줬으면 거래 정지였는데 일단은 투자 위험은 피해가는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금 지정이 되어 있고요. 자, 앞전 사례를 한번 볼게요. 자, 이거 집중해 주세요. 정말 1000만원짜리 유료 강의에서 보실 수 있는 매매 기법입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마지막으로 복습해 드리는 거니까 평생 써먹을 수 있는 기법이다. 강조드립니다. 자, 투자 경고 종목이요. 자, 이날 됐어요. 9월 11일 날 공시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지정일이 된 건 12일입니다. 자, 그러면 자, 이날. 자, 요날 투경 종목 공시가 나왔고 실질적으로 이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죠. 그럼 이날부터 우리가 카운팅을 해볼게요. 하나, 둘, 넷. 정확하게 4일 정도 이후에 반등이 나오죠. 여기서 눈치 있으신 분들은 바로 캐치하셨을 텐데 자, 투자 경고 종목이 되면요. 일단은 이날부터 10일이 지나야지 이 10일째 되는 날에 투경에 대한 종목이 풀리냐 아니냐를 판단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10일 전까지는 조정이 나오다 올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게 평균적으로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 그리고 나서 V자 반등하는 방식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이 매매법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고 자, 다시 한번 카운팅 해볼게요. 자, 이날 공시가 떴고요. 투경 종목이 된 날은 이날부터예요. 그러면 하나, 둘, 넷. 얘는 네 번째 날부터 반등이 나왔다. 그래서 단기 얼마나 갔죠? 대략 140% 정도 상승을 해줬습니다. 지켜주시고요.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못 믿으시잖아요. 그래서 다른 종목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중공업이고요. 얘도 로봇주랑 같이 흐름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얘가 투경 종목이 됐던 게, 자, 이날이네요. 8월 13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리고 14일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날에, 자, 이날 공시가 나오고, 자, 이날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죠. 카운팅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넷. 얘도 정확하게 4일째부터 반등이 나왔다. 얘는 이미 제가 체크를 해놨었네요. 얘는 4일째 진입을 했으면 단기 무려 175%의 수익이 가능했다. 자, 두 개의 종목을 체크해 봤습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BHI. 자, 얘는 원자력 원전 관련주예요. 자, 얘 같은 경우는 7월 28일 날 투경 종목이 됐고요. 이날이네요. 자, 종목에 대한 공시가 28일 날 나오고 다음 날인 29일부터 투경 종목이 된 거예요. 자, 집중해 주세요. 자, 요날 공시가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카운팅 해볼게요. 하나, 둘. 얘는 5번째 날에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올라간 게 대는 단기 60% 이렇게 올라가졌죠. 사실 조금 더 버텼으면 더 많이 갔을 수도 있어요. 자, 이때가 역사적 신고가긴 하죠. 어찌됐건 얘도 4일에서 5일 조정을 받고 올라갔다. 쉽죠? 이게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이게 기법이야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 몰라서 그래요. 몰라서. 모르시기 때문에 적용을 못했던 거지. 결국엔 10일 동안 투자 경고 종목이 풀리는 이 기간 동안에 세력들이 거래정지 피하려고 이렇게 지금 흐름을 이어간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4일에서 5일이 딱 중간되는 지점이잖아요. 그리고 나서 반등으로 돌파해준다. 요게 패턴이에요. 마지막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하이드로 리튬이란 종목인데요. 얘가 좀 단기적으로는 진짜 얘가 대박이었어요. 저도 깜짝 놀랐던 종목인데, 자, 얘는 7월 22일 날 공시가 나왔어요. 무슨 공시? 투자 경고 종목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요날 공시가 나왔으면 다음 날부터 우리는 카운팅을 해야죠. 하나, 둘, 넷. 자, 요날이 5번째 날이었습니다. 얘는 쭉 올라간 거를 떠나서 다음 날이 대박이었어요. 자, 요날이 5일째였잖아요. 요날 종배에 들어갔으면 다음 날 바로 상한가. 시가가 점상이었어요. 점상. 종배 하루 만에 점상을 먹을 수 있었던 매매 기법이다. 진짜 대박 아닌가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거 사례를 좀 시간 관계상 4개밖에 못 보여드렸지만, 이거 앞으로 계속 추적 관찰 해보시면서 한번 테스트 해보시면은 이거 정말 딱딱 맞으실 거예요. 조건값이 또 하나 있긴 한데, 사실 투경이 2번째 걸리는 경우도 있는데, 요거는 첫 번째인 경우에 더 확률이 높습니다. 요것도 좀 기억해 주시고,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4일에서 5일 정도 조정이 나온다. 투경 종목이 지정된 날부터 카운팅 해주셔야 돼요. 자, 이날 공시가 나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투경 종목이 된 건 요날부터예요. 다음날. 그래서 하나, 둘, 5번째. 그리고 다음날 점상. 쉽죠? 4일에서 조정이 나온다. 우리는 이 4일에서 5일째 되는 날에 분봉상의 흐름이 약간의 상승이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분할로 들어가시면 돼요. 워낙 단순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신뢰를 못 하실 수 있는데 절대 아닙니다. 이거 제가 주식시장 15년 동안 버텨오면서 늘 써먹었던 기법이에요. 충분히 먹히고요. 앞으로도 평생 먹힐 겁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너무 많이 알려드리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 구독자분들만 많이 써먹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정도 알려드렸으면 아직도 구독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자, 그리고 댓글창은 뭐라고요? 자, 우리 워닝홀딩스에 다시 한번 신고가를 기원하는 의미에서 신고가라고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워닝홀딩스가 제가 뭐라 그랬죠? 지주회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다른 종목들과는 다르게 지금 같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애들은 클로봇 같은 경우 얘는 그냥 단순 로봇주가 맞죠. 로보티즈도 그렇고요. 최근에 휴림로봇 얘도 갑자기 대장으로 치고 올라오긴 했어요. 하지만 오늘 조정이 나오는데 얘도 지금 투경이 걸렸어요. 투경이 걸렸기 때문에 요거 한번 카운팅 테스트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만 얘는 일단 후속주다 보니까 살짝 확률이 떨어질 수는 있다. 대장주에서 가장 잘 먹히긴 하거든요. 그래도 휴림로봇이 현재 투경 종목이고요. 오늘부터 투경 종목 됐어요. 그래서 요것도 한번 제가 알려드린 기법 한번 점검해 보시는 차원에서 추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워닝홀딩스랑 나머지 로봇주랑은 다르다고 말씀드렸던 게 이거죠. 워닝 IPS. 요게 좀 굉장히 중요한 종목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거든요. 워닝 IPS가 디스플레이드하고 반도체 장비 업체이기도 한데 지금 최근에 역사 주신과 뚫었거든요. 얘가 지금 매출량이 삼성전자가 거의 장비 중에서 50% 정도 차지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거 아마 모르셨던 분 많으실 거예요. 워닝 IPS의 2대 주주가 삼성전자예요. 7.54. 여기서 이제 삼성전자가 절반 3.77 가지고 있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절반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의 대주주가 아니죠. 삼성 디스플레이의 대주주가 삼성전자예요. 또 결국엔 모두 다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에 왜 투자했을까요? 전도 유명한 회사라고 판단했기 때문이겠죠. 자, 그렇다 보니까 SK증권에서
이 원익 IPS에 대한 목표 주가도 7만 원으로 최근에 상향을 해줬고요. 이 원익 IPS가 지금 삼성전자에 납품하고 있는 장비가 이 증착 장비라고 하거든요. 이게 뭐냐, 쉽게 얘기해서 고열로 연결을 해주는 장비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게 사용되는 게 이 SSD 쪽이랑 DRAM 쪽이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SSD하고 DRAM이 미친 듯이 상승을 해주는 거예요. 수요가 폭발적으로 상승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가 올라가는데, 이거에 대한 수요가 늘어난다면 우리 원익 IPS도 계속해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렇게 폭발적인 상승을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수급이 기관들이 어마어마하게 좋죠. 금융투자는요, 하루 빼고 다 사줬어요. 슬금슬금 연기금도 사주고 투진도 사주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 원익홀딩스가 다른 로봇주랑 다른 게, 기본적으로 원익홀딩스는 최근에 이제 로봇주로 간 건 맞죠. 이 메타와 협업을 한다는 우리 원익 로보틱스 때문에 간 건 맞지만, 플러스 원익 IPS가 지금 최근에 너무 좋다. 이것도 아마 흐름이 꺾이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라는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원익홀딩스 여전히 강하고 대장주 역할을 해준다. 근데 흐름 자체는 기본적으로 로봇주에 편승한 거는 맞아요. 예, 맞는데 세력들 입장에서 이것도 좀 엮어서 올릴 수 있겠다라는 재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언급해 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고 있으시면 좋기 때문에 원익 IPS도 추적을 해보자. 원익 IPS는요, 지금 사도 될 것 같긴 해요. 역사적 신고가 위치에서 다시 한번 올라가려고 하는 흐름이 보이죠. 삼성전자가 올라가는 첫 번째 이유, D램과 SSD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얘네의 단가도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요소다 보니까 이런 얘기도 나오죠. 원래 삼성전자가 지금 내년부터 HBM4에 대한 매출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이거에 대한 기대감도 물론 있지만 이제는 이 HBM4보다 이 D램과 SSD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래는 이게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으로 수요가 계속해서 몰리다 보니까 내년에도 부족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원익 IPS 역시도 이것 때문에 계속해서 좋을 수 있다라는 추론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원익홀딩스 주주이기도 하지만 원익홀딩스랑 엮여있는 게 많잖아요. 자, IPS도 있고 방금 보셨던 IPS 중요하죠. 원래는 로보틱스 때문에, 원익 로보틱스 때문에 간 건 맞지만 홀딩스라 지주사라는 이런 특이점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이어진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 잘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공부하는 투자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내용 기억해 주시고, 앞으로도 영상에서 이런 내용 제가 지속적으로 다뤄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투자 판단에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려면 해주셔야 될 게 있죠. 바로 구독입니다.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래야 또 제가 영상을 찍는데 힘이 나지 않겠습니까? 자, 이어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또 대박 종목 하나 가져와 봤거든요. 선물이라고 좀 표현해 볼게요. 자, 선물이라 하면 결국 종목이잖아요. 자, 최근에 시장에서 무상증자 종목 좀 늘어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셨나요? 이 텔콘 RF 제약이라는 종목도요, 최근에 무상증자를 진행했었죠. 보시게 되면 점상, 얘도 점상이었어요. 하락을 해서 그렇지만 어쨌든 3연속 점상을 갔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무려 330%에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거든요. 무상증자 한 거예요. 무상증자를 진행했다. 보통 무상증자는 주주하는 정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단기적으로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는 재료이죠. 근데 이런 것들이 많아지게 되면 이게 테마로 갈 수가 있거든요. 테마성으로 번지게 되면 어마어마하게 더 큰 상승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최근에 이 텔콘 RF 제약 말고도 온코닉 테라피틱스도 무증을 했어요. 얘도 보시면 점상 하나 보이시죠? 그리고 그 다음날 25% 상승해줬습니다. 얘는 단기 300% 가졌고요. 자, 오늘 무증한 종목도 나왔어요. 자, G2G 바이오라는 종목이 장중에 무증 공시가 나왔고 순간적으로 좀 분봉상 이렇게 싸줬죠. 근데 이게 끝난 게 아니에요. 본격적으로 이제 상승하는 흐름이 나올 텐데 이것도 한번 추적해 보시면은 이렇게 오르는구나 아실 텐데, 일단 우리는 과거에 테마로 갔었을 때 한번 상황을 확인해 볼게요. 얼마나 강력했냐면은, 자, 09원이라는 종목입니다. 자, 얘는 무증을 하고 점상 얘 상한가예요. 마지막 캔들이 음봉인데 얘 27%까지 갔어요. 그럼 얘도 상한가로 갔을 때는 무려 5연상을 갔습니다. 5연상을 무상증자로 갔다. 이때 테마성을 엮이다 보니까 상승이 굉장히 강력했죠. 그래서 단기 얘는 거의 1000% 정도 갔네요. 자, 이 정도로 강력하다. 자, 마지막 하나만 더 보자면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인데 과거의 사명이 노터스였어요. 노터스였을 때 강력했는데
점상 상한가. 얘는 무려 6연상을 갔다. 뭘로? 무상증자로 간 거예요. 단기 1300%. 시원시원하게 가죠. 자, 이래서 지금 무상증자가 굉장히 강력한 제가 재료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무상증자를 하는 종목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유보율이 높다. 자, 유보율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쉽게 얘기해서 자본금 대비 자산이 얼마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숫자로 표현했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유보율이 높다라는 건 회사에 자본이 많다는 뜻이겠죠. 돈이 많다. 그러면 대기업일 확률이 높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대기업의 유보율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의 유보율을 확인해 볼게요. 하이닉스 대략 한 200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대기업 치고는 높은 편은 아니지만 다른 종목도 보자면, 자, 현대차를 보자면은, 자, 현대차 유보율 얘는 대략 7200% 정도 되네요. 얘는 꽤 높은 편이에요. 근데 오늘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선물할 종목은요, 이 현대차 유보율의 무려 10배가 넘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이거든요. 차트부터 한번 보자면요, 자, 딱 보시면은 좀 차트 보실 줄 아시는 분들은 누가 봐도 세력이 지금 진입해 있구나라고 느끼실 거예요. 자, 이런 거래랑 개인들이 만들어낼 수 없죠. 그리고 이런 큰 상승은 개인이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구간을 왜 줬을까요? 이거 일부러 개인들 올라타라고 자리 준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점에 물리기 하고 일부러 거래량 없이 빼죠. 이때 세력들이 개인들 물량 뺏어가는 거예요. 소위 말해 매집을 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자, 이 구간 다시 한번 자리를 주죠. 본전 준 거예요. 일부러 나가라고 일부러 자리를 준 거고, 자, 여기서 개인 입장에서 심리를 보게 되면요, 자, 이때 안 올라가면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무조건적으로 매도 심리가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 번 더 물리잖아요. 이 기간이 1년이에요. 1년. 이거 못 버티죠. 그래서 세력들은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매도가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는데, 다시 한번 이런 저점 구간이 나오죠. 자, 단순히 이 박스를 쳤다라고 해서 우리가 매집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지만 거래량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것들을 보고 우리는 세력이 마지막으로 저점 매집을 하고 있구나라고 판단을 하는 거고요. 자, 이제 매집이 어느 정도 완료됐다라고 보여지는 시기예요. 그렇다 보니까 조만간 이렇게 올라가는 구간이 나올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나올까요? 바로 재료가 등장을 합니다. 재료가 나온다면 이때부터는 세력들이 이때 큰 상승을 보여주는 시점에서 바로 밑에서 대량으로 거래 한번 때려주고요. 그때부터는 아래서 시장 참여자들이 매수를 해줘요. 개인들의 매수세로 이렇게 올라가는 게 특징이죠. 그리고 나서 고점 구간에서 세력들은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엑시트한다. 이게 기본적인 세력주의 패턴입니다. 자, 이 종목도 조만간 재료가 나올 거예요. 무슨 재료? 무상증자일 확률이 매우 높다. 자, 무상증자 종목 특징 뭐라 그랬죠? 유보율 높다고 했잖아요. 유보율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유보율 무려 75,000%예요. 아까 현대차 유보율 7,000%였잖아요. 얘의 10배가 넘죠. 이거 정말 말도 안 되는 유보율인데, 자, 이론적으로 유보율이 500%만 되더라도 무상증자 5대1이 가능해요. 근데 이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얘는 유보율이 7만 %잖아요. 그럼 이거 마음만 먹으면 30대1도 가능하고요. 20대1도 가능해요. 이렇게 봤을 때, 그래도 최소 5대1은 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5대1 하면 최소 500% 노려볼 수 있다. 자, 왜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냐면, 아까 보여드렸던 이 텔콘 RF제약, 얘 300% 넘게 갔잖아요. 얘 무상증자 2대1밖에 안 했어요. 그리고 나서 300% 갔습니다. 자, 온코니 테라퓨틱스, 얘는 무상증자 3대1 했어요. 3대1하고 300% 갔다. 자, 마지막 아까 HLB 바이오스텝이라는 종목 보셨잖아요. 얘 같은 경우는 얘는 좀 많이 했어요. 8대1 했죠. 8대1. 그리고 나서 1300%. 자, 유보율이 7만 %다. 정말 최소 5대1은 할 수 있다는 판단이 들고요. 그러면 500%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종목이고요. 자, 여기다 올인하시면 됩니다. 전 재산 다 넣으시면 됩니다. 라고는 말 못해요. 그거는 위험하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소액은 한번 진입해볼 만하다. 소액이라 하면 한 500만 원 정도만 넣어두셔도 5대1 진행하면 500% 가능했잖아요. 그러면은 500만 원이 한 3천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무리하지 말고 소액은 한번 담아볼 만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1년 정도만 묻어두자라고 말씀 안 드리죠. 제가 이거 중장기적인 관점이 아니라고 좀 말씀드릴 거예요. 왜냐? 얘 한번 보세요. 발동 걸리면요, 점상 상한가 6연상 갔어요. 6연상. 6연상을 6일 동안 이렇게 단기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강력 추천드리는 거고요. 정말 소액이라도 담아보셨으면 좋겠고, 같이 참여 원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우리는 원익 홀딩스 주주니까 두 글자만 남겨주세요.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거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안내 드릴 거예요. 종목명이 어떤 종목인지, 매수가는
어디서 진입하시면 되는지 모두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간혹 이러신 분들이 있어요. 나 공식 나오는 거 보고 사면 안 돼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안 되죠. 한번 발동 걸리면 이렇게 점상으로 갑니다. 이거 진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공시가 나오기 전에 진입을 할 거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영상 보고 있으시면은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 010-2809-2561로 자, 원익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자, 원익이라고 두 글자로 문자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오늘은 지금 정규장이 마감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확인하는 대로 저녁 시간에라도 한번 안내 드려 볼 테니까 저녁에 문자 받아보시면 내일 정규장에서 한번 진입을 해보셔라 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로 문자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고요. 자, 번호 1 누르시기 귀찮으시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보시면 이 더보기란이 있어요. 요거를 눌러주시면 요 파란색 링크 하나 나오거든요. 이게 어떤 스팸이 가는 이상한 링크는 아니고요. 자, 상단에 보이시는 번호랑 요 링크 뒷번호랑 일치를 합니다. 그래서 핸드폰에서만 눌러주셔야 동작을 해요. 그래서 눌러주시면요. 번호가 입력되어 있는 문자를 보내실 수 있는 창으로 자동으로 이동을 합니다. 거기서 두 글자 우리 원익홀딩스 주주분들을 위한 거니까 원익이라고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확인하는 대로 순차적으로 좀 최대한 빨리 안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안내 받아보시면 우리 내일 정규장에서라도 한번 진입을 해보자 라고 말씀드릴게요. 일단 시장이 로봇주는 살짝 소강 상태에 들어오긴 했지만 오늘 그래도 로봇주들이 이런 것들이 보였죠. 로봇스타 얘도 여전히 고가놀이 해주면서 잘 버티고 있어요. 아시죠? 이 로봇스타는 LG전자가 대주주예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였던 게 CP 시스템 얘도 대표적인 로봇주 소형주이긴 한데 좀 오늘 시원하게 좀 가졌어요. 갭도 떠주고 어제 상한가를 갔기 때문에 이런 흐름이 나왔던 것 같은데 얘도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에서 보시면 박스를 오늘 갭으로 떠서 돌파해줬잖아요. 요거 꽤 의미 있는 자리다.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까지는 이 거리가 좀 멀긴 하네요. 요거는 조금 어렵다. 46%가 단기적으로 가기엔. 근데 단기적으로 이 박스 구간은 오늘 갭으로 떠서 시작했기 때문에 한 번 더 올라가줄 여전히 있어 보여요. 어쨌든 이런 로봇주들이 살아서 계속 움직여주고 있는 흐름이 있다라면 여전히 로봇제로서도 로봇 테마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KNR 시스템 얘도 오늘 계속 흐름이 좋았어요. 얘도 사실 상장했을 때 시가가 한 50% 남았는데 얘는 추세로 봤을 때 충분히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급등하는 흐름으로 가고 있죠. 이렇게 상장하고 바닥을 기다가 다시 한번 흐름을 바꿔주는 U자형 패턴으로 가고 있는데 이것도 로봇주로서 지켜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주들이 사실 어제 같은 경우는 흐름이 좀 안 좋다라고 솔직히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클로벗이 대장 역할을 해줬던 종목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이게 둥근 천장형 그리고 밥그릇이 거꾸로 엎어진 것처럼 흘러내리잖아요. 그리고 로보티즈도 사실 그런 흐름이 좀 있었죠. 그렇다 보니까 살짝 걱정이 되는데 로보티즈는 오늘 또 외국인들이 매수가 들어왔어요. 이 프로그램이 매수가 들어오면서 프로그램 매수는 외국인 매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금이 찍혔다라고 파악이 되네요. 템보도 보시게 되면 흐름 나쁘지 않아요. 자, 이 6개월, 7개월 되는 박스를 돌파해주고 지지해주고 올라가는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직 추세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여전히 꾸물꾸물하면서 올라가지고 있죠. 이렇게 추세 선 살아있잖아요. 자, 이런 흐름은 살아있기 때문에 여전히 로봇주 흐름 괜찮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원익홀딩스 말씀드렸잖아요. 원익 IPS 덕도 있을 수 있다. 그럼 우리는 IPS도 한번 추적해보자 라고 말씀드리고요. 자, 이런 내용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안내해 드릴 거니까 제 영상 많이 봐주시고 좋은 정보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2차전지가 너무 좋죠? 2차전지가 패러다임이 바뀌었어요. 이거 앞전에도 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기존의 2차전지라 하면 어디만 들어갔죠? 전기차에만 들어갔잖아요. 전기차. 근데 지금은 이 데이터 센터에도 필요한 상황이 됐다. 어디에? ESS에. ESS가 에너지 스토리지 시스템이라고는 저장 장치입니다. 데이터 센터는요. 24시간 전력이 공급돼야 돼요. 근데 혹시라도 만일 전력 공급이 안 된다면 셧다운이 되잖아요. 그거에 대한 비상 전력망을 ESS로 공급을 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자, ESS에 2차 전지가 들어가요. 그리고 2차 전지가 지금 전기차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ESS 말씀드렸는데, 조만간 또 들어갈 곳이 생기죠? 로봇이죠, 로봇. 로봇이 이제 내년부터 테슬라도 그렇고요. 삼성도 휴머노이드 로봇이 양산이 된다라고 해요. 근데 이거 휴머노이드 사람처럼 움직이려면은 어떤 케이블이 연결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들어가죠? 배터리가 들어가야죠. 그래서 2차 전지가 지금 흐름이 너무 좋습니다. 자, 에코프로 오늘도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죠. 추세 자체도 하락을 해주다가 이제는 옆으로 횡보를 하는 흐름으로 바뀌었어요. 뭐가? 121선이 실제로 121선이 추세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이게 뭐 제가 이렇게 올라갈 겁니다라고 좀 말씀 못 드려요. 근데 뭔가 기류가 좀 바뀌었다라고는 느껴지는 상황이에요.
전기차도 지금 어제 미국에서 GM이 굉장히 실적이 잘 났습니다. 근데 IR 발표하는 자료에서 내년에도 좋을 거라고 좀 예상을 하고 있어요. 4분기도 실적이 좋을 것 같아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 GM이 미장에서 굉장히 상승을 많이 해줬었죠. 근데 앞으로 주식시장이 계속해서 좋을 거잖아요. 미국의 금리 인하도 계속해서 이어질 거고 우리나라 지금 증시가 세계 1위예요. 상승률. 자, 이런 걸로 봤을 때 2차전지 결국 우리나라 증시의 한 축을 담당하는 게 바로 2차전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2차전지가 어느 정도까지는 올라줄 수 있는 흐름이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2차전지도 계속해서 추적을 해보자. 어쨌든 투자자잖아요. 우리가 로봇주를 들고 있지만 여기에만 투자하는 거 아니죠. 시장 전체를 한번 읽으실 줄 아는 그런 능력을 키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도 제가 앞으로도 많이 다뤄드릴 거니까 영상 많이 봐주시고요. 영상 많이 봐주시려면 뭐가 필요하죠? 구독이죠. 아직도 안 눌러주셨다면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더 있죠? 댓글창에는 워닝홀릭스의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기원하면서 신고가라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앞으로 더 다양한 내용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